네, 이번 차시에는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How to teach,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개 찾아보면 다양한 그 teaching approaches, 뭐 teaching model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제일 여러 가지를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deductive, 그 다음에 inductive teaching 메소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블룹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블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겠죠? 네,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개념이에요. 간단한 거. 뭐냐면 블룹이란 것은 closed shape, 이게 닫혀 있는 이제 도형이라는 거죠. with one figure inside. 뭐 figure라고 하게 되면 다이어그램이나 뭐 픽처 같은 건데, 갇혀 있는 도형 안에 뭔가가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블룹이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메이크업 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죠. All these are bloops.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 어떻게 블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블룹이에요. 도형이죠. 안에 또 그 도형이 하나 더 있고, 이것도 서클이 하나 더 있고, 별이 하나 더 있고, 이게 전부 다 블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블룹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아니죠? 이게 A closed shape이잖아요. A 하나인데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아니고요. 이거는 closed shape이죠. 이게 딱 갇혀 있는 shape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블룹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밖에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선이, 제가 미국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이 선도 피겨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선도 피겨입니다. 이게 밖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것도 블룹이 아니에요. 자, 대충 뭐 간단히 블룹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블룹인가요? 이게 스마일링 하고 있어서 좋은데, 안에 하나가 아니라 세 개나 있으니까 블룹이 아니고, 자, 이게 하트 모양인데 하트에다가 안에 또 하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블룹인 것 같아요. 네, 블룹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블룹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 학년, 초등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3학년, 중등 같은 경우는 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블룹이라는 개념을 내가 가르친다라는 걸 가정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번 그 티칭 시퀀스죠. 교수 그 순서, 티칭하는 그 순서를 한번 짜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 뭐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서 뭘 보여준다, 그 다음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짜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짜보시고 그것을 한번 제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학년을 정하시고, 초등은 3학년, 중등, 지금 예비교사들은 한 7학년으로 잡아가지고, 7학년이 아니죠. 여기 중학교 2학년 잡아가지고, 블룹을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전 지식이 있으면 학습, 그 지도안을 짠 사전 지식이 있으면 학습 목표 간단히 적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활동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문할 것은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해가지고 베스트 티칭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사전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다 총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티칭 그 시퀀스를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대충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실제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빨리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우선은 이게 뭐 간단한가요?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많죠. 하지만 막상 이렇게 가르쳐야지 해보니까 이것도 이상한 것 같고 저것도 이상한 것 같고 이거 먼저 해야 되나? 또 저거 먼저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했던 거를 한번 사진을 좀 들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학생들이 이제 제가 한번 시켜보면 미국 예비교사들은 뭐에 많이 중점을 두냐 그러면 hands on, 그래서 hands on activity, 그래서 손으로 막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블룹을 그려보고 잘라보고 하는 거 많이 강조를 하고, 또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블룹을 한번 개발해 만들어내 보는 거, 그 자기가 한번 예로서 블룹을 이제 직접 자기 블룹을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게 대한 중점을 많이 이제 둡니다. 근데 핸즈온 액티비티나 학생들에게 자기 블록을 만들어 보라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거를 전체적인 한번 그 시퀀스로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덕티브, 그 다음에 디덕티브 티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디덕티브 티칭 메소드, 이게 해석을 하면 연역적이에요. 연역적인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대충 그 연역적 방법, 교수 학습 방법을 보게 되면 교사가 처음에 데피니션을 얘기해 줘요. 컨셉이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을 짰을 때 처음엔 아마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블룹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블룹이란 이러저런 저러저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티처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용어가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 closed shape, 영어로는 figure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닫힌 도형, 열린 도형이 있고 닫힌 도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figure라는 말, 이런 말을 용어들을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엔 아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블룹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example, non-example.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거, 제대로 안 된 거, 이런 예시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개념을 배웠으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또 자기 한번 또 자기 스스로 블룹을 만들어 보고. 이게 지금 연역적 티칭 메소드입니다. 디덕티브 티칭 메소드.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짠 거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하고 좀 비슷하세요? 아니면 좀 틀리세요? 자, 그러면 연역적 방법 말고 이제 귀납적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여기 빨간 걸로 제가 여기 칠한 건 뭐냐 그러면 이 개념이 언제 도입이 되는가. 그래서 교사위에서 연역적 교수학습 방법은 교사위에서 수업 비기닝에 처음에 교사위에서 제시가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귀납적입니다.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을 보게 되면 처음에 아까 연역적은 교사가 개념을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여기 설명을 안 해주고 뭐냐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를 해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설도 생각해보고 자기가 예측도 해보고 그래서 데이터도 이제 한번 모아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학생들이 이런 일련의 활동 여러 가지를 이제 가설도 세워보고 데이터도 모아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개념이 맨 뒤쪽으로 오게 되는 게 이제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역적, 그 다음에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점을 알겠죠? 왜 연역적이라고 했는지.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약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짠 그 교수 그 학습 그 시퀀스, 티칭 시퀀스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연역적인 방법에 더 가까워요? 아니면 귀납적인 방법에 더 가까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연역적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수업들이 연역적으로 이루어져요. 연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뭘 가르쳐 보라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예시를 보여주고 하는 것처럼 연역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교수학습 방법,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귀납적, 이제 인덕티브 티칭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강좌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제 연역적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을 비교해 보면은요, 왜 우리가 현장에서는 연역적 방법을 많이 쓰느냐? 이게 컨셉을 교사가 아주 잘 오거나이즈해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쪽이군요. 잘 설명해 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간단해요. 시간이 되게 간단한 게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요새 이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또는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귀납적인 인덕티브 티칭 메소드가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인데요. 이것 또한 컨셉을 가르치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처음에 컨셉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관련된 질문을 해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학습자 중심이냐 교사 중심이냐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 형성이 언제 되느냐, 언제 도입이 되느냐. 이제 연역적일 때는 교사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다 해줘 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귀납적이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그 개념에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귀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소리티, 그 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리덤, 오소리티가 있느냐, 그게 없냐에 따라서 학습자 중심인지 교사 중심인지 이렇게 차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또 하나 귀납적인 방법이 좋은 게 뭐냐면 프로세스를 가르칠 때, 그러면 과학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귀납적으로 해야 본인들이 관찰도 하고 질문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관찰도 하고 이제 데이터도 컬렉션하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과학적인 방법, 이 프로세스를 가르칠 때는 귀납적인 방법이 훨씬 좋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연역적, 그 다음에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hands-on activity, 여러분들이 어느 교실 딱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중간에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뭐 자르고 만들고 뭐 실험 같은 것도 막 하는 것 같아요. 막 하면서 hands-on activity를 막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딱 보고는 저 교사가 연역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구나, 또는 귀납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다, 그럼 그렇지 않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핸즈온 액티비티, 학생들이 직접 막 실험을 하고 뭔가를 막 과학 시간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귀납적이죠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얘기할 것이에요. 핸즈온으로 막 하지만, 그 실험도 하고 하지만 그게 반드시 귀납적일 이유는 없고 연역적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과학 교양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러면 생물,
뭐 물리 이렇게 가끔은 랩이 끼어 있죠. 실험, 과학 실험 그 랩이 강자가 끼어 있을 겁니다. 뭐 1학점이든 2학점이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과학 실험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무슨 얘기냐? 과학 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나마나 개념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교수님이 다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거를 일종의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실로 갑니다. 실험실로 가가지고 실험을 막 해요. 그 데이터를 막 컬렉션 하죠. 딱 해봤더니 어때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딱 해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답이 11.5가 나와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개념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답이 9.8밖에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되지? 잘못됐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짝 지워요. 내가 잘못했네 해가지고 11.5로 막 쓰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연역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하지만 개념을 다 가르치고 그 개념이 맞는지 보자라고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창의적으로 왜 이렇게 되지 저렇게 되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교수님이 설명해 준 그 과학적 설명, 그 과학적 개념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안 나오게 되면 내가 틀렸구나 해서 막 답도 막 고치고 제가 이제 커밍아웃 하는데 옛날에 저도 이제 여기 수업 들었을 때 잘못 나오면 지우개 막 지워가지고 데이터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오차가 생기니까. 그래서 연역적으로 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 핸즈온이 이게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그거를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다. 실험을 하는 게 최상이다가 아니라 실험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질문이 있고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가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그 귀납적이 될 수 있으나 처음에 개념을 다 설명해줘요. 예를 들면 광합성 개념을 다 설명해주고 자 빛이 없으면 우리 포토신테시스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글루코스를 생성할 수 없으니까 포도당을 그래서 식물은 죽어요 라는 걸 다 배운 다음에 실험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연역적인 그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귀납적으로 하려 그러면 식물이 어떤 데는 잘 자라고 어떤 데는 잘 안 자란다. 큰 나무 밑에 있는 꽃들이 잘 안 자란다. 왜 그럴까? 해서 그런 실험을 통해서 했을 때 나중에 결론 도출 햇볕을 잘 못 받아가지고 식물들이 안 자라는구나. 그럼 햇볕이 식물이 자라나는데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도출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건 이제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그래서 핸즈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실험한다고 여러분 실험이 수업이 다 귀납적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냐 하면 실험을 하는데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절차가 스페시픽 인스트럭션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랩 그 실험실 가가지고 순서 1, 2, 3, 4부터 나오잖아요. 이거를 매저를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과학 시간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딱 줬어요. procedure 해가지고 넘버 1, 2, 3, 4, 5, 6, 7 해가지고 쫙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거 따라서 막 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고 이 교사가 수업을 연역적으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귀납적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학생들이 어떤 프리덤, 자유가 없다. 그냥 순서가 탁탁탁탁탁 정해졌다. 그래서 이거는 연역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귀납적일 수도 있다. 순서가 정해졌지만 순서가 정해졌다고 하는 게 꼭 연역적이라고는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 예비교사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1학년 학생들, 예를 들어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뭐 나눠주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이거 해봐라 하게 되면 애들 못하죠, 당연히. 그 무슨 얘기냐? 뭔가를 할 때 이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자르는 거,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연역적이나 귀납적이냐 이거 상관없이
애들한테 자 애들아 점선 따라 그림을 그리세요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다 했어요? 그럼 이쪽 손에 이거 종이 잡고 이쪽 손에 가위를 들으세요. 자 점선이 보이세요? 자 갖다 붙이세요. 자 따라서 자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거는 뭐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중등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등으로 가요. 가끔은 실험이 되게 테크니컬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현미경을 본단 말이에요. 현미경 보는데 애들한테 현미경 봐서 알아서 해라면 안 되잖아요. 현미경 그 조율도 해야 되고 다 맞춰야 되잖아요. 초점도 맞춰야 되고 슬라이드도 끼워야 되고 그러면 제일 처음 슬라이드도 끼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초점 맞추라 그러고 아주 스페시픽한 인스트럭션을 줘야죠. 그래서 결론은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프로시저를 주는 게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귀납적인 방법,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이 질문이에요. 뭐 미생물에 관한 질문이 있어. 정말 변기가 그 오염됐다고 더럽다 그러는데 화장실에 있는 그 물이 정말 미생물이 많은지 보고 싶다. 그러면 다 위생장갑 끼고 샘플 채취한 다음에 그거 한번 해보자고 하겠죠? 귀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현미경 가서 보겠죠. 현미경 보는데 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거 할 때 채취할 때부터 위생장갑 끼고 세니타이저 해야 되고 아주 스페시픽한 인스트럭션을 줘야죠. 그 다음에 현미경 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되라 세이프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거 다 적으라고 해가지고 다 관찰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또 애들끼리 이제 토론하면서 결론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만 샘플 채취해서 봤더니만 화장실 변기보다 우리 뭐 옷장에 있는 거기가 더 미생물들이 더 많다. 박테리아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이거 어느 게 더 이게 그 지저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귀납적 수업입니다. 하지만 절차는 되게 스페시픽하게 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은 뭐냐면 핸즈온 액티비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프로시저, 그 절차를 아주 그냥 하나하나 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귀납적일 때는 학생들의 결론 도출이 뒤쪽에 온다는 거. 제일 처음에 교사가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고 어떤 문제나 현상을 주고 애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게 이제 귀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핸즈온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되게 스페시픽한 프로시저를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디덕티브 연역적으로 가게 되면 교사가 처음에 컨셉을 이렇게 다 줘요. 이 개념은 광합성이란 무엇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핸즈온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광합성 실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뭐 리플렉션도 쓰라고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개념이 처음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연역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연역적인 거, 귀납적인 거, 그 장단점이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비디오인데요. 이 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한번 연역적인 그 다음에 귀납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